해저 확장설을 할 건데 멘틀 대류설은 말 그대로 멘틀의 대륙. 자, 지구는 몇 층 구조? 몇 층? 지구 내부는 4층. 제일 위에 뭐 있죠? 지각, 멘틀, 외핵과 내핵. 자, 외핵과 내핵은 성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구분한 이유는 액체, 고체, 물질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참고로 지각은 고체, 멘틀은 고체, 외핵은 액체, 내핵이 고체입니다. 참고로 더 깊이 있는 곳 내핵이 더 온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고체고 외핵이 더 바깥에 있는데 온도가 더 낮은데 액체인 이유는 물질 상태 결정하는 게 꼭 온도만이 아니라 압력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액체고 내핵이 고체입니다. 그래서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한 거지. 됐고 그림 자 나와 있지. 자 그래서 해저 지형 대륙 주변부는 바로 여기 대륙의 주변형입니다. 대륙 주변에 있는 해저 지형 그리고 가운데 심해저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각각 정리. 자 이거는 내용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설명은 이거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대륙붕 한번 설명. 대륙붕은 수심이 200m 이하인 지역들이야. 근데 아주 완만한 지역들. 그래서 현재 연안에 있는 아주 얕고 수심이 완만한 지역들을 경사가 완만한 지역들을 대륙붕이라 그런다. 근데 대륙붕이 끝나게 되면 완만하다가 다시 수심이 깊어집니다. 경사 급해집니다. 여기 우리가 경사면을 대륙하면이라고 합니다. 경사면 그 말이지. 이 경사면이 끝나면 해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구 들어봤죠? 일본 해구, 마리아나 해구, 해구 고랑구자야. 고랑구자 바다의 고랑. 자 해구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해구 수렴해서. 자 해양판과 대륙판이 있다면 또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있다면 서로 부딪히면서 좀 더 밀도 큰 애가 파고 들어가지. 이렇게 파고 들어간 곳 고랑 생기지. 이게 바로 해구입니다. 근데 해구의 깊이는 얼마쯤 되냐면 통상 6km 이상입니다. 참고로 마리아나 해구가 11km야. 바다의 평균 깊이가 약 4km예요. 깊은 곳이죠. 문제에서 해저 지형의 문제 잘 나오는 건 해구랑 해령 이 두 개가 잘 나와. 그러면 해구 같은 경우는 수심이 얼마라고? 6km. 그러면 아까 음파의 속력이 1500m/s야. 그 말은 1.5km/s야. 그러면 6km 가려면 1.5km 몇 개? 4개. 타초 걸리죠? 근데 여러분 제시된 시간은 편도 시간이 아니라 왕복 시간. 그럼 몇 초? 8초. 그럼 문제에서 여러 시간 걸린 내용들이 쭉 나올 건데 8초 이상 지역이다. 무조건 이건 해구지. 됐나? 잘 나오는 건 해령과 해구. 해령은 많이 올라와 있죠? 시간이 많이 걸려, 적게 걸려? 다시. 해령은 많이 올라와 있지. 그러면 음파가 돌아오는 시간은 짧겠지. 근데 해구는 아주 길고. 두 개밖에 안 나와. 해구랑 해령. 됩니까? 자, 근데 여기 잡아. 왼쪽에는 세트가 다릅니다. 왼쪽에는 대륙붕, 오른쪽에는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가 있습니다. 뭐냐면 완만한 대륙붕에서 경사급한 대륙사면 다시 완만해지는 지대 대륙대. 경사는 있습니다. 평평하지 않고. 근데 이렇게 대륙대 참고로 아까 해구는 뭐 하는 곳이라고? 수렴형 경계로 섭입하는 곳이야. 근데 대륙대는 이렇게 수렴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대상이 계속 멀어지고 있잖아. 대상이 계속 이렇게 넓어지고 있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상의 끝은 해양판이 있고 대륙판이 있을 건데 대륙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대상의 끝, 그 연안 지역 거기는 해양판과 대륙판 한 세트입니다. 같이 붙어서 계속 멀어지고 있는 거야. 섭입한다 안 한다. 파고든다는 거지. 대서양 주변에는 파고 들어가는 수렴 경계가 없습니다. 같이 멀어지니까. 근데 섭입이 일어나고 있잖아, 맞지? 일본 그 주변 바다 무슨 바다죠? 일본의 오른쪽, 동쪽이 태평양이지. 참고로 태평양은 그 둘레에 다 섭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섭입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진 많이 발생하고 그걸 들어가게 되면 마그마 잘 만들거든. 화산활동 막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태평양 주변에 뭐라 부르지? 불의 고리라고. 다 섭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됩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륙붕, 대륙섬의 해구의 세트는 태평양 둘레 많고 그리고 여기 있는 대륙붕, 대륙섬의 대륙대 이 세트는 대서양이 많은 거지. 근데 과거에 이게 막 문제 나왔거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
되겠나? 참고만 합시다. 됐지? 자, 넘어갈게. 그러니까 대륙대 다시 완만해지는 지대다. 나중에 대륙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될 때가 있을 겁니다. 저 뒤에 가서. 자, 해령 있고, 그리고 해산. 요거 주변에 있는 산들. 자, 분출되게 될 건데, 자, 봐. 자, 해령이 만약 존재한다면, 자, 마그마가 분출되겠지만, 마그마가 물처럼 계속 나오는 게 아니잖아. 한 번 분출되고 좀 이따 또 마그마가 또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굳어 있는데 마그마가 오려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애들 중간중간에 틈이 생길 수 있겠지. 깨지겠지. 그 깨진 틈으로 마그마가 조금씩 나올 수 있겠지. 그럼 작은 산들이 만들 수 있다고. 이게 바로 해산. 됐나? 여러분 나중에 다음 주에 제주도 가잖아. 거기에도 한라산이랑 큰 산이 있지만 주변에 작은 마그마가 분출된 틈틈이 나온 애들이 있지. 뭐라 부르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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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름이라 그러지. 오름. 그래서 제주도 가면 오름 많이 있을 겁니다. 중간중간. 자, 이런 거 생각을 하시고 일단 중요한 것은 해구 6km 이상이고 8초 이상 걸린다. 됐나? 자, 예. 자, 증거 이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저 확장설의 증거. 이게 증거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자, 마그마가 분출되고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고 양쪽으로 이 판들이 움직여 갈 것이다. 확장돼 갈 건데 자, 이 구조를 한번 그려볼게. 지금 해령의 단면을 좀 그렸습니다. 해령의 단면을. 자, 그래서 해령 마그마 올라올 것이고 새로운 지각 만들어서 양쪽으로 뻗어갈 것이고 그리고 해수면이 있다. 오른쪽에 내용 좀 적을 거야. 요 그림 좀 그려볼래? 오른쪽에 좀 적을게. 자, 문제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해령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서 달라지는 요소들. 이걸 좀 언급해. 자, 그러면 해령이 있고 양쪽으로 멀어질 건데 일단 한쪽만 표현할게. 그러면 해령으로부터 해령과의 거리가 증가하게 되면 달라지는 것. 당장 수심. 어떻게 되죠? 깊어지죠? 수심이 증가한다. 깊이가 증가한다. 해수면은 그대로 있고 지형들은 좀 더 아래쪽 내려갈 거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묻습니다. 수심이 증가한다. 별거 없는데 이렇게 물어봐. 자, 해령과의 거리가 증가함으로써 수심이 증가한다. 자, 또 하나 더. 자, 여러분들 여기 기억 지점과 니은 지점이 있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 중에 누가 더 먼저 형성된 거지? 니은이지. 그럼 누가 더 나이 많다 거지? 이걸 묻습니다. 당연히 해령과의 거리가 멀수록 먼저 만들어서 멀리까지 와 있는 애들이잖아. 맞지? 바로 해령 지각의, 자, 해양 지각의 나이. 이걸 묻습니다. 그래서 해양 지각 나이가 점차 많아진다. 해양 지각의 연령이 증가한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 그 중국이나 몽골에서 뭐 황사가 막 날아올 건데 온전하게 모든 양이 우리나라까지 날아옵니까? 아니지. 중간에 바다에 떨어질 수도 있을 거잖아. 맞지? 서해 바다에. 자, 그런 것처럼 현재 하늘에 떨어진 여러 가지 부유물들, 뭐 떨어진 낙하물들이나 또는 물속에 떠다니는 부유물들이 나중에 또 가라앉을 거잖아. 맞지? 바로 이들이 퇴적물이 될 건데 자, 해저 퇴적물은 기업과 니은 중에 어디가 두껍다? 니은이겠지. 왜냐면 니은이 오랫동안 받아 먹었으니까. 오랫동안 쌓였으니까. 그래서 해저 퇴적물 당연한 이야기지만 또 묻습니다. 해저 퇴적물의 두께 그리고 해양 지역의 나이. 자, 그러면 이렇게 자료들이 나올 수 있을 건데 자, 해양 지역의 연령이나 퇴적물 두께가 나오는데 이렇게 그래프가 제시돼. 당연히 해령이 있는 곳은 이제 막 형성된 거니까 나이가 제로겠지? 태종도 안 쌓여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 내용들이 두께나 또는 연령의 그래프가 나왔을 때 제로인 곳이 바로 해령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곳이 해령의 위치. 됐나? 자, 마지막. 증거 중에 마지막. 고지자기 줄무늬. 오늘 요거까지만 할게. 자,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 분법. 자, 이것만 좀 할 건데. 자, 고지자기. 고자가 옛고자. 지란 것은 땅지자. 자기. 자, 땅이 가지고 있는, 띄고 있는 자석. 자성. 근데 고란 말이 옛고자. 옛날에 만들어진 거. 자, 지구는 커다란 자석 맞습니까? 맞지? 자, 북극. 북극은 무슨 극이죠? 자, 잠깐만. 자성은 N극과 S극이 있잖아. 맞지? 자, 북극은 무슨 극? N극. 북극은 N극. 맞습니까? 북극은 N극. 아니지. 무슨 극이야? S극. 맞나? 네. 맞습니까? 북극은 무슨 극? S극. 자성을 묻는 거야. 북극이란 땅은 어떤 극을 띠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나침반도 하나의 자석이지? 나침반도 하나의 자석이잖아? 자, 나침반에 N극과 S극이 있는데 이 N극이 우리 북극을 가리키고 있지. 서로 다른 극이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거잖아. 그래서 북극은 S극을 띄고 있습니다. 됐나? 자, 그러면 지구란 커다란 자석이 있는데 끊임없이 자극선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자, 자극선들의 자기장이 현재 흐르고 있는데 자, 참고로 아까 우리 자석의 원료가 뭐죠? 알고 있습니까? 자석의 원료는 자철석 들어봤습니까? 철성분이에요, 철성분. 근데 현무암 같은 경우에 어디 제주도에 많지. 근데 현무암이 어둡고 밀도 큰 이유가 바로 철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해양지각, 해령에서 해양지각 만들어지잖아? 근데 해령에서 해양지각 만들 때 이 해령에서 분출되는 애들은 대부분 다 현무암질이야. 그래서 해양지각은 현무암입니다. 그러면 해령에서 현무암들이 만들 때 이 현무암에 이 마그마에는 철성분이 많기 때문에 자석이 잘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해양지각이 만들 때 지구 자기장 때문에 이놈들이 자석이 됩니다. 강한 자석은 아니지만 약한 자석을 띠게 되는 거지. 이걸 자화라 그래. 자석화된다고. 됐나? 자, 그런데 좋아. 자, 설명했던 것처럼 마그마가 분출될 때, 자, 지구에 자기장이 있다. 마그마가 분출될 때 이들은 지구 자기장 때문에 자화, 자석화가 됩니다. 자, 근데 지구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라 할게. 우리 자기력선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지구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돼 있다면 똑같이 배열돼서 이 방향대로 자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뭐 하고 있죠? 확장. 그럼 양쪽으로 뻗어가겠지. 왼쪽, 오른쪽 뻗어가겠지? 자석화된 애들이 뻗어갈 거야.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는 북극이 S극입니다. 남극이 N극이야. 근데 이게 바뀌어. 지금은 북극이 S지만 이게 확 바뀝니다. 서서히 바뀌는 게 아니라 확 바뀌어. 이걸 역전이라고 그래. 끊임없이 과거에 계속 역전되어 왔어. 계속 두 개가 바뀌어 왔어. 됐나? 자, 시간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바뀌어 왔는데, 자, 이 역전된 것. 그래서 이걸 정자극기, 이걸 역자극기 또는 역전기라고 합니다. 그럼 자화되는 방향이 어떻게 될까? 역전기에는 자화되는 방향이 반대가 되겠지. 반대로 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하는 거지. 해령이 여기 있다면 이제 막 마그마 올라올 거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 자기장 방향대로 자화가 되겠지. 그럼 지금 올 애들은 지금 자기장이 빨간색이라면 지금 올라온 애들은 빨간색 이 방향으로 자화가 돼. 근데 예를 들어 30만 년 전이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라 할게. 30만 년 전에는. 그러면 30만 년 전이라면 마그마 올라올 때 분출된 애들은 반대로 자화가 되겠지. 반대로 자화가 될 거야. 근데 얘들 가만히 있습니까? 전 애들은 어디가 있지? 양쪽으로 이동되어 와 있겠지. 이동되어 와서 여기라고 할게. 근데 이들의 자화되어 있는 방향은 과거 방향 이 방이 되겠죠. 그대로 또 굳어 있는 상태잖아, 맞지? 자, 그런데 끊임없이 과거의 역전과 현재 보면 정자극이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양쪽이 계속 지그재그로 계속 존재한다는 거지. 됐나? 물론 이 기간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봐봐. 지금 우리 증거, 무슨 증거하는 거지? 뭐의 증거죠? 해주 확장설의 증거지. 해주 확장설의 증거잖아? 어쨌거나 자화가 되긴 될 건데, 이 역전되는 애들이, 자화되는 애들이 해령 중심으로 똑같이 나타나는 거지. 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대칭적으로 나타났다는 말은 중심에서 양쪽으로 뻗어나왔다. 이 말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증거로 말 쓰는 거야. 대칭이다. 이게 중요한 거지. 됐나? 일단 지구의 자기장, 자화 관련해서는 지구 자기장 나중에 또 중요한 내용 해서 일단 좀 설명 좀 더 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할게요. 뒤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다음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남았지. 자, 이거 별거 없어. 지금 여러분들 해령을 보게 되면 양쪽으로 나눠지게 되거잖아, 맞지? 가운데 있는 이 계곡을 우리가 열곡이라고 합니다. 분열돼서 생긴 계곡, 그게 열곡. 됐나? 그래서 해령의 한 가운데는 이렇게 현재 이런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곡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단면이 뭐처럼 생겼죠? 단면이 보이죠? 그래서 V자 열곡이라 하게 돼. 근데 여기는 현재 보면 한 2, 30km밖에 안 돼. 폭 자체가. 2, 30km밖에. 참고로 해령은 참고로 가로로 한 1000km, 2000km 뻗어 있거든. 가로의 폭만. 아주 완만하게 돼 있어. 완만하게. 한 1000km, 2000km인데 이 폭은 열곡은 한 2, 30km밖에 안 돼.
자, 열곡 존재한다. 열곡 존재한다 말은 양쪽으로 갈라진 거다. 나눠진 거다. 자, 그리고 변환단층. 자, 변환단층이 뭐냐면 여기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현재 판의 경계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 좀 굵게 나와 있는 거 있지, 이거. 바다에 있는 거. 굵게 나와 있는 이거. 이게 다 해령입니다. 이게 다 해령이에요. 해령 엄청나게 많지. 대서양에도 태평양에도 인도양에도 전체 바다에 아주 많이 뻗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령이 하나의 선으로 쭉 연결된 게 아니라 마디마디 끊어져 있지. 마디마디 끊어져 있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자, 해령 같은 경우 봐봐. 자, 해령이 수천 킬로미터, 수만 킬로미터 쭉 뻗어 있는데 밑에서 멘틀 상중부로서 마그마 올라오고 있지? 마그마가 올라오는 속도 다 같을까 다를까? 수천 킬로미터, 수만 킬로미터야. 자, 멘틀이 상승하는 속도, 마그마가 올라오는 속도 다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그러면 만들어진 애들이 양쪽으로 뻗어가는 속도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쭉 연결되어 있지만 각 부분마다 이동하는 속도가 조금씩 차이 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미 벌써 굳어있는 애들이잖아? 굳어있는 애들이니까 어떻게 될까? 갈라짐이 생기겠지. 그래서 아까처럼 아까 다 마디마디 끊어진 겁니다. 마디마디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디마디 끊어진 부분을 우리가 변환단층이라고 그랬지. 이 변환단층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존형 경계가 되는 거지. 기억납니까? 이랑 좀 배웠을 건데. 자, 그럼 그림 한번 볼게.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 해령 양쪽이 가해지는 힘의 차이 발생. 뭐냐면 결과적으로 멘틀이 상승하는 것 이로 인해서 이동되는 속도가 다 차이 나기 때문이다. 그 말이지. 그래서 마디마디 끊어지게 됩니다. 넘어됩니까? 자, 이게 바로 이제 변환단층. 해령과 해령 사이의 사이사이가 변환단층이라고 합니다. 자, 해령이 있고 해령과 해령 사이. 이 사이 지역이 변환단층. 자,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변환단층 또는 보존형 경계. 자, 생각해봐. 이 파란색 경계 위쪽은 어디로 갑니까? 오른쪽, 왼쪽? 오른쪽. 파란색 경계 아래쪽은 어디로 가죠? 왼쪽. 맞지? 이건 발산도 수렴도 아니잖아. 서로 엇갈리게 움직이는 거지. 생성과 소멸 없이 단순하게 이동만 하는 것. 이게 보존형 경계잖아. 이게 보존형 경계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해령과 해령 사이. 됐지? 자, 그런데 이 노란색. 이 노란색은 판의 경계일까 아닐까? 판의 경계일까 아닐까? 아닙니다. 참고로 이 가운데가 보존형 경계잖아. 맞지? 자, 노란색이 위쪽은 어디로 가죠? 노란색 위쪽은 오른쪽, 왼쪽. 이거 다 한 판이잖아. 어디로 가? 오른쪽. 노란색 아래쪽도 오른쪽 가고 있지? 거의 비슷한 속도로 가는 겁니다. 맞나? 이건 판의 경계가 아니지. 됩니까?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여기는 단열대라 부릅니다. 단열대. 판의 경계가 아니다. 됐지? 자, 그림 있나요? 자, 여기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을 한 번만 좀 그려볼게. 이 그림을. 자, 이건 우리가 위에서 본 모습이야. 해령이 있고 해령이 있는데 마디마디 끊어져 있는 거지. 그렇지? 이거 위에서 본 모습. 복잡하게 하진 않을 거고 여기다가 지진이 일어나는 곳은 어딘지,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은 어딘지 이 경계에서 좀 표시 좀 할 거야. 그래서 좀 크게 그리진 않아도 되고 이 그림 한번 그려볼게. 자, 먼저 지진이 발생하는 곳도 한번 따져볼게. 자, 해령에 지진 발생합니까? 발생하죠? 뭐냐면 참고로 계속 물 흐르듯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면 한번 흘러나왔다가 굳은 다음에 또 시간 지나서 또 흘러나오고 이런 식이잖아. 자, 그러면 이게 흘러나오려면 껍질 깨고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껍질 깨고 나온 과정, 이 분출되는 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리고 자, 지진은 얕은 곳에 일어나는 지진은 천발 지진. 깊은 거면 신발 지진. 중발도 있지만 중발까지 여러분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km까지 일어난 지진을 우리가 천발 지진 그래. 그러면 해령 같은 경우는 마지막 껍질 깨면서 나올 거잖아. 깊어 얕아? 껍질인데 아니 껍질 깨면서 나올 거야. 껍질. 깊어 얕아? 얕죠. 천발 지진만 발생합니다. 천발 지진만. 자, 참고로 해령 자 이동하면서 자 X 지진이 일어나는 곳 해령 다 발생한다. 자, 변환단층에 지진 발생할까 안 할까?
변환하층. 서로 엇갈리게 움직이죠. 마찰 일으키지 않나? 그러면 서로 어긋나게 움직이면서 엇갈리게 움직이면서 마찰 때문에 지진 발생하지. 역시 껍질 부분이 어긋날 거니까 천발신발. 역시 천발지진. 천발지진. 변환단층에서도 역시 천발지진, 지진 발생합니다. 됐죠? 자, 화산활동. 참고로 화산, 백두산, 한라산, 화산. 땅 속에 있습니까? 땅 밖에 있습니까? 땅 밖에 있죠. 그래서 화산활동이라는 말은 분출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그마가 땅 속에 많더라도 이게 분출되지 않으면 화산활동이 아니야. 무조건 분출되어야 돼. 이게 화산활동이야. 즉, 해령 화산활동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령에 마그마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화산활동 있는 것이. 해령에는 화산활동 있습니다. 자, 변환단층에 보존형 경계에 화산활동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여기는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그마도 분출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산활동 일어나는 곳은 해령에서만 일어난다. 됐지? 자, 그러면 생각해봐. 자, 아까 변환단층이 해저 확장설의 증거라고 그랬어. 참고로 해저 확장이란 말은 해령을 중심으로 땅이 움직여야 되는 거지. 서로 움직여야지만이 해령과 해령 사이 끊어진 이 사이에서 서로 엇갈리게 움직이니까 지진 발생한다는 거지. 그렇지? 만약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진 발생할 거 아닐까? 안 하겠지. 서로 움직이니까 지진 발생한다. 아, 이거 땅 움직이는 거 맞구나. 확장되는 거 맞구나. 판단했다는 거지. 됐나? 자, 마지막 해구 부근의 지진 분포. 자, 뭐 별거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 대륙이라 나와 있는 게 우리나라 될 건데 지금 동해 바다 있고 현재 해구가 있고 화산활동 일어나서 일본 열도. 일본 섬들이 지금 섬이 나열되어 있는 것 열도라 그러잖아, 맞지? 자, 그럼 물어볼까? 어, 일본은 해양판이야, 대륙판이야? 어느 판에 속할까? 해양판. 어, 일본이 유라시아판일까, 태평양판일까? 일본, 유라시아.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 맞습니까?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 위에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은 바다에 있지만 유라시아판입니다. 참고로 판의 경계는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표면에서 나타나는 거야. 지금 봐봐. 일본의 오른쪽에서 지금 유라시아판과 태평양이 부딪힐 거잖아. 자, 지금 이 그림 볼게.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이 있다면 자, 태평양판 해양판이 좀 더 밀도 큽니다. 파고듭니다. 그러면 판의 경계라는 것은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나타나는 거야.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 경계는 여기 있겠지? 근데 서피 파고 난 뒤에 밑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분출된 것들이야. 그러면 판의 경계는 여기인데 일본은 여기 있는 거지. 바로 참고로 일본은 유라시아판에 속합니다. 바다 위에 있지만. 되겠나? 자, 그럼 다시 가볼게. 자, 이렇게 섭입을 간다. 파고들어가는 과정에서 계속 마찰 일으킬 거니까 참고로 이 지역에서 이 섭입하는 이 지역을 따라서 지진이 쭉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됐나? 어쨌거나 지진이 발생한다 말은 어떤 움직임이 있단 말이고. 근데 이게 어떤 영역 일정에 쭉 이루어지고 있단 말은 이쪽을 쭉 타고 쭉 내려가고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섭입이 일어난다 말은 결과적으로 계속 밀려와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확장됐다 그 말이 되는 거지. 됐나? 자, 가볼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자, 파고드는 과정이 있고 자,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섭입대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뭐라 하기도 하냐면 이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베니오프 자, 그 사람 이름인데 베니오프대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두 개가 다 나와. 섭입대란 말을 쓰기도 하고 베니오프대란 말을 쓰기도 하고 어쨌거나 지진들은 진원은 지진이 발생한 근원 이 섭입대를 따라서 분포한다. 베니오프대를 따라서 분포한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여기 섭입대, 베니오프대 참고로 해구 부근의 지진의 분포는 섭입대를 따라서 진원들이 지진이 발생한 그 근원 지점들이 분포하게 된다. 참고로 해구와 대륙,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파고들어가는 과정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깊이가 어떻게 되죠? 깊어져? 얕아져? 깊어지게 된다. 진원의 깊이가 증가하게 된다. 그 말은
파고 들어가고 있구나. 그 말은 해양 해상대에서 이동됐구나 판단할 수 있다.